이더리움 과연 1만 달러는 가능할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은 이더리움은 현물 ETF 출시 이후 앞으로 어떤 모습을 펼쳐지게 될지 관심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과연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지도 굉장한 관심 포인트입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을 거치면서 2025년에 10,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이 도입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과는 달리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와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면 이더리움은 그 위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서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중개자가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탈중앙화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금융, 기술, 예술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디파이와 NFT, 이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더리움의 실용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초창기부터 확장성과 비용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개발팀은 2022년 9월 이더리움 2.0이라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거래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런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금융에서부터 NFT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확장은 이더리움의 내재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사용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파이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들을 의미하고 대출, 예금, 투자,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중개자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운영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디파이 시장의 성장은 곧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현재 디파이 생태계는 자산 규모 수백억 달러에 이르고 이더리움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는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로는 유니스왑, 컴파운드, 에이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금융 모델을 실험하고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더리움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NFT 시장 역시 이더리움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술 작품, 음악,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이러한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건 이더리움의 실제 수요를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NFT 시장의 급성장은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NFT 거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이건 이더리움의 생태계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시장 자체에 대한 인기가 식으면서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의 발전 방향성과 맞물려서 앞으로 충분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이더리움 2.0은 네트워크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은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느린 거래 처리 속도로 인해서 사용자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거래 비용 역시 엄청 빡센 수준으로 비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개발팀은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가스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고, 이는 앞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고, 이더리움은 이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은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여러 금융기관들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계약서 작성, 결제 시스템, 데이터 검증 등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프로젝트에서도 이더리움 기술이 채택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를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와 시장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일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과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서 탈중앙화된 인터넷, 즉 웹3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웹3는 현재 인터넷의 구조를 탈중앙화해서 사용자들이 데이터와 자산을 더 많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메타버스, 디지털 아트, 디지털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이더리움의 활용 가능성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이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과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내년까지 $10,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 가격 예측은 매우 어렵지만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통해서 고민의 지점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이더리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비교적 신생 시장이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와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은 일종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며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기에서 금리 인하기로 정책 피보팅을 단행하게 된 만큼 새로운 유동성 주입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세 반등의 재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기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함께 깔려 있어서 과거 유동성 확장 시기만큼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엄청 제대로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과 채택률도 이더리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앞서 언급한 디파이와 NFT 시장의 성장은 이더리움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거래 속도와 비용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통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이더리움이 내년까지 $10,000에 도달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예측이 확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점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시세가 의미 있는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몇 가지 주요 리스크를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규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암호화폐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고 이더리움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이더리움은 미국에서 사실상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일 수 있다. 이런 고리타분하고 기준점도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방향성이 세팅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 같은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게 불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스마트 계약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지만 솔라나, 폴카닷, 카르다노와 같은 경쟁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의 경우에는 초당 처리 속도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거래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아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나 기술적 결함 이런 것 등은 이더리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털과 잠재력 그리고 내년까지 $10,000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디파이와 NFT 시장의 성장,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할 때 그 잠재력은 상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와 경쟁 플랫폼의 등장, 기술적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내년까지 $10,000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